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일본의 규동 체인점 중 하나인 스키야는 일본 규동 체인점 가운데 점포수로 1위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한데요. 블랙 기업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시급은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보다 낮은 데다가 아르바이트는 노동자가 아닌 업무 위탁이라면서 잔업을 해도 잔업수당을 주지 않으며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아르바이트에게 시간당 5,000엔이라는 매출 할당량을 두어 이 매출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시급에서 깠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 시간 역시 12에서 14시간 정도라고 하며 48시간 연속 근무했다는 주장도 있다는데요. 업무량이 과도해서 설거지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그 설거지는 자기 근무가 다 끝나고 나서도 다 해야 퇴근할 수 있고,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한 명의 점원만 근무하게 하여 혼자 손님 응대, 음식 조리, 설거지, 청소, 영업 보고서까지 써야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점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CCTV 등도 설치하지 않는데 야간에는 혼자서 근무하고 현금이 항상 있기에 야간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강도를 당하면 그 보상은 알바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바들도 힘이 들어 이렇게 일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2014년 2월 나베 정식이라고 하는 신메뉴가 추가되면서 알바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일명 나베이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베 자체가 조리법이 복잡하고 설거지도 힘들기 때문에 알바들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투채널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키야를 때려치우자 운동이 확산되며 어마어마한 수의 알바생들이 한 번에 그만두니 점포의 운영도 불가능하여 2014년 5월에는 2,000곳 중 123군데의 스키야 점포가 인력 부족으로 휴점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도 2,000개 점포 중 450개 점포가 알바생을 충원하지 못해 심야 영업을 하지 못했지만 경영진에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22년 1월에는 나고야의 스키야 점포에서 혼자 야근을 하던 50대 여성 직원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된장국에 쥐와 바퀴벌레가 나와서 모든 점포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짤로 돌아다니는 사건은 교통사고 사건인데요. 스키야의 20살 알바생이 다른 점포로 파견 나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이 알바생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12시간 30분을 일한 뒤 당일 오전 11시까지 다른 점포로 이동해서 거기서 일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이동하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건데, 이 두 점포 사이의 거리는 무려 100km였다고 합니다. 100km를 1시간 30분 만에 가라고 한 거고, 이 알바생은 사고 전에도 3일 동안 이런 식의 업무를 지시받아서 계속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어느 스키야 가게에서 4명이 일해야 하는 피크 시간대에 3명밖에 근무를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날따라 장사가 잘 돼서 손님이 엄청 오는 상태로 3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3시간이 지난 뒤 상황은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식탁에 있는 그릇들조차 치우지 못했는데, 스키야는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손으로 설거지해야 하지만 알바생이 부족해서 설거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알바생들은 어쩔 수 없이 1시간 동안 가게를 닫고 설거지와 재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사에선 알바생들에게 마음대로 가게 닫은 것에 대한 배상금을 내라, 반성문을 써라, 부모를 불러서 상사와 면담시켜라 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풍자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우리나라에도 있는 비슷한 기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줄여서 런베뮤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해서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고 점포도 몇 개 내지 않아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름과는 달리 영국과 1도 상관없는 토종기업이며 박물관이 아니기도 한데요. 심지어 런던식 베이글도 아니고 미국 뉴욕식 카페 메뉴에 가까운 베이글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창업자 이효정은 패션 사업을 하다가 런던에 여행을 갔다가 런던의 한 카페에 간 경험이 많은 위안이 되었고, 이 기억을 떠올리며 친구와 함께 카페 하이웨스트를 창업했고, 이 창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1호점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대박이 나자 올해 7월 사모펀드인 JKL 파트너스에 2,300억 원에 매각했지만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도 했었는데요. 점내 한국어 메뉴를 아예 배치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었는데, 영어의 수준이 허접해서 뮤지엄을 무썸으로 적어놓고 투데이 수프라는 근본 없는 영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팁박스를 매장에 설치해
국제 팀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하고 각종 굿즈까지 출시하게 됐었는데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겠으나 문제가 되는 건 맞다고 대답하여 결국 여왕의 초상이 사용된 굿즈 판매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런던 베이글 20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런베뉴 인천점 주임인 정모 씨가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함께 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9분 만에 도착했지만 숨을 거둔 뒤였다고 합니다. 스케줄표와 카톡 대화 내용으로 추정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 일했으며 숨지기 날 전인 7월 10일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며 하루 평균 13시간 일했고 휴무일에도 동원됐다는데요.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 58분에 출근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면서 여친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유족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회사 측은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며 근로시간 입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요. 회사가 지문인식 출퇴근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그때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과수에서 실시한 부검에선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인은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의심 질환이 없고 180에 78kg의 건강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고인의 직급은 주임이었으나 사실상 직원 채용, 교육, 매뉴얼 작성, 발주 등의 관리자급 업무를 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일 8시간 근무에 월 8회 휴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기본급 200만 원을 받았는데 기본급에 여러 야근 수당을 포함해 325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나서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착수했는데, 그러자 11월 초에 유족 측과 런베뮤가 공식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유족은 과로사 인정을 요구하는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으며, 런베뮤는 유족에게 산재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했고, 회사는 유족과의 대화를 통해 근태 조장 및 단기 계약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힙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다며 런베뮤 계열사 전체로 근로감독 확대를 실시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런베뮤 발표대로 회사 업무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위로금을 많이 줬는지가 의문입니다.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람이 죽는 곳이기도 한데요. 보통 배송기사나 물류센터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2020년에 일어났던 조리사 사망 사건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청소 용액 사용량을 억지로 2배로 늘려 청소를 시켜서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산가리 성분이 분출되었고 이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배송원이나 물류 작업자들이 새벽에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쿠팡에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작년 초에 MBC를 통해 최초 보도되었었는데, 처음엔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문제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일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16,450명이나 되었었는데요.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자 본인이 올랐던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 다음 날인 쿠팡은 바로 입장문을 냅니다. MBC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하여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MBC는 후속 보도를 계속하는데요. 쿠팡 알바를 직접 진행하여 탐사 취재한 기자는 물론 쿠팡에 아예 근로조차 하지 않아 전혀 접점이 없는 기자들도 블랙리스트에 허위사실 유포 혹은 회사 내부 정보 유출 사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대외비 자료에 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시 경찰청 출입기자의 명단까지 등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쿠팡에서 일한 경험을 공유한 노동자의 유튜브까지 사찰해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고 하는데요. 아예 MBC에서는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이름만 넣으면 조회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쿠팡은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권영국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외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MBC는 지지 않았는데 일하다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했거나 쿠팡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한 절도 피해자 등등 정말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쿠팡은 MBC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고소하고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방통위에 제소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슬쩍 쿠팡은 블랙리스트에서 기자 명단을 삭제했었는데 뉴스타파에서 잠입 취재했던 기자 2명이 취업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되어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계속 해당 보도는 허위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었는데요. 하지만 얼굴을 직접 공개한 공익 제보자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확인했다는 증언을 하였으며 블랙리스트 피해 노동자와 기자 2명이 역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고소하게 됩니다. 결국 올해 초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러고 딱히 처벌을 받은 건 없었는데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는 어떤 식의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